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이 20일에 열렸었고요. 그리고 2차 항소심에 대한 판결도 내달 9월 초쯤에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혐의는 굉장히 심각한 혐의입니다.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공모를 해서 킹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짜 글자 그대로 수만 개에 달하는 댓글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지금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조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 이런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이런 데 이제 그 뉴스가 나와 있는 걸 보셨을 때 댓글을 보시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죠. 아니, 이 댓글이 왜 이렇게 추천수가 많고 이거 올라온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려있냐,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킹크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실체가 드러났고 드루킹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이제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염려가 좀 나오는 것이, 이재명 지사나 은수미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원래 2심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대부분 다 그대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만 대법원에 가서 확 그냥 뒤집어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9차 공판에서 오갔던 얘기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2심 판결에서부터 벌써 무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김경수 지사는 지금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19차 공판에서 김경수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드루킹과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20일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자, 우선 18차 공판까지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그 먹는 닭갈비. 닭갈비가 뭐 어쨌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검 측이 일단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공모를 해서 이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특검이 주장을 했었는데, 18차 공판에서는 닭갈비집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라는 것이냐, 특검이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는 닭갈비집에 와서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연하는 걸 볼 수가 없었고 닭갈비를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19차 공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선 18차 공판에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었죠. 경기도 파주 소재 닭갈비집 사장 홍아무개 씨가 특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내놓았다라는 것인데, 당시 홍 씨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가게에서 2+1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에 15인분이 찍혀 있었더라도 20명에서 25명이 식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공됐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홍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경수 지사는 해당 시간에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특검 주장과 달리 포장한 음식을 경호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주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4시부터 5시까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4시에 우리는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사갔다, 그렇기 때문에 4시부터 5시까지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닭갈비집 사장이 포장을 해갔다, 이게 아니라 닭갈비집 사장이 김경수 일행이 와가지고 4시부터 5시까지 진짜 자기 가게에서 닭갈비를 먹었다 라고 증언을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포장을 해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특검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죠.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라는 거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거, 둘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피고인이 그 당시 식사를 했는지 여부도 그때 주문해서 결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김경수 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차 공판에서 논의가 됐던 중요한 핵심 쟁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바로 역작업에 대한 얘기가 쟁점이 됐는데요. 역작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댓글 조작에 관한 내용 중 30% 이상이 피고인 입장과 반대되는 역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즉, 김 지사가 지지하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공감을 클릭하고 부정적인 댓글에는 공감을 누른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김경수 측에서 주장을 한 거죠. 만약에 지금 저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킹크랩을 통해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했다. 이게 지금 혐의의 핵심 내용인 것인데 역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30% 가까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공감이 눌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댓글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변호사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댓글 조작에 관한 내용 중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댓글 조작에 관한 내용 중 두 번이나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 조건들을 조금 치우고 실제로 지금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다,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전체 댓글 중에서는 몇 %나 역작업이 이루어진 걸까요? 역작업은 전체 댓글 조작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전체 댓글 조작 가운데 1% 정도만 비공감이 문재인 대통령 쪽한테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의롭게 사법체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1%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 후보의 우호적인 댓글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사소한 오류나 실수일 뿐이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땐 사소한 실수다, 그냥 오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것이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역작업은 전체 댓글의 1% 정도라는 것인데 김 지사 측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역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김경수 측에서는 역작업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30% 가까이나 됐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역작업은 공소사실에서 빠지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댓글 조작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호감을 누른 그런 댓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조작을 한 게 아닐 테니까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체 조작이 된 댓글의 양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몇 개나 되냐? 김동원 씨, 즉 드루킹이 저지른 댓글 작업이 8,800만 건이나 되는 것이죠. 전체 댓글 조작을 한 게 8,800만 건이 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공소사실을 분리해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800만 건 중에서 1%를 분류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사소한 실수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고 공소사실 자체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특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재판부는 엉터리 공소장이다 라고 하면서 댓글 역작업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아니 전체 1%밖에 안 되는데 일부는 실수로 일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역작업을 다 하냐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8,800만 건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그 역작업 작업을 다 분류를 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김한특검보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산채 삼촌들이 처리할 겁니다. 편한 밤 되세요. 이게 바로 댓글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수작업 댓글 작업이 병행돼 진행됐고 상호 작업 내용을 알고 보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함상훈 판사가 웃으면서 그거 하나가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하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은수미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경우도 그렇고 그 경우도 다 됐습니까? 2심에서는 이제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그냥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법리적인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 가지고 법을 뒤집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법 쪽에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지금 재판을 그냥 AI한테 맡기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요,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9월 그 초에 나올 그 판결에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이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봤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뒤집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경우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